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전 대표 내년 2월 초까지 독자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런 구상을 어제 밝혔죠. 그러면서 여러 신당 세력과 연대할 의사가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는 없다. 이런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 기조와 총선 전략은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로운 정책위 의장으로 뽑힌 분,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정책위 의장 직접 만나보죠. 이목희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당 현안 들어가기 전에 네. 어제 단행된 개각평부터 잠깐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언론의 보도를 보면 땜질 개각, 총선용 개각, 회전문 인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체적 난국에 처한 국정을 쇄신해 보겠다 이런 의지는 안 보이는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유일호 경제부총리 인사를 두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으로서야 낮에 있고 말 잘 듣는 사람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참 저도 국회에서 같이 보면 참 좋은 품성을 가진 분인데 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면서 해왔던 정책을 보면 무슨 우리 어려움에 처한 한국 경제를 개혁해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고 소득 주도형 성장 이런 걸 추진할 인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이 국토교통부 장관할 때 전월세가 폭등하고 하는데 뭐 국민의 목소리에 입각해서 강력한 대책을 만든다든지 이런 모습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낯익고 말 잘 들을 만한 사람을 지금 부총리로 앉힌 건 아니냐 이 걱정이 된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이목희 정책위 의장. 당 얘기로 좀 넘어와 보죠.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 인사 안 드렸네요. 뭐 축하받을 일은 아닌가. 축하받을 일 아닙니다. 아니 정말 처음에 정책위 의장직 제안받고 고사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저는 우선 다른 일도 하고 싶었고요.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당내에서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고사하다가 나중에 수락을 한 게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뭔가요? 하나는 어쨌든 흔들리는 당을 안정시키는데 제가 좀 역할할 수 있으면 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임시국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새누리당 정부 여당이 9개 법안을 민생 법안이다 뭐 국가의 건강을 지키는 법안에 대해서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잘못 다루면 우리 당이 아주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국민들도 아주 곤란해지는 이런 법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잘 정리하는 임시국회를 잘 정리해가는 그런데 제가 좀 기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수락을 했습니다. 흔들리는 당을 안정시키는데 뭔가 해보고 싶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이 총선 전에 신당 창당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어요. 이제는 뭐 원하든 원치 않든 경쟁을 하는 사이가 되게 됐는데 안철수 신당이 무당파와 중도 지지층을 파고들면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 입지가 그만큼 좁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의원이 만들고자 하는 신당의 지지도가 일정하게 형성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당의 지지도가 내려가지 않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두 당이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신당이 생긴다고 가정을 해놓은 여론조사에서 보면 새정치, 안신당 두 당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오히려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 이런 현상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는 예컨대 호남 지역에 무슨 반문 정서를 가진 분들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 그러니까 친박이라고 봐야겠죠. 그 지지자들 중에서도 무당층에 속했던 이런 분들이 주로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대략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여러 개 봤습니다. 그 의미는 그러면 안철수 신당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어떤 영향력, 파괴력은 그리 크지 않을 거다. 영향은 받습니다만 그게 무슨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보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도 저는 그러니까 지지층이 다른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물론 겹치기도 합니다만 예. 그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의 많은 부분은 예. 이전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영향을 우린 뭐 사실은 그러나 이것은 선거에 가면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미세하게 당락을 다투는 곳에서는 그렇죠. 뭐 후보가 난다면 이거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예. 당 지지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그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반문 친박인 분들 중에 안철수 지지자가 지금 안철수 신당의 지지가 많다. 요 말씀 지금 하셨는데. 그러니까 친박 중에서도 이제 무당청, 무당파. 예, 그다음에 뭐 반문 반노 중에서도 무당청. 예. 어제 안철수 의원이 그러셨어요. 안철수 신당이 새정치연합과 함께할 여지는 없다. 네. 분명하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너무 단호해서 좀 서운하진 않으셨습니까? 뭐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의 그 처지에서 예. 그냥 그분이 그동안 당내에서 이런저런 발언을 하시고 나갈 때까지 가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예. 저는 그 우리 인생사에서 정치에서 예. 너무 단정적인 것은 좀 곤란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당정적으로 어제 말씀하신 게 뭔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런 것보다는 이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예. 이제 실제로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좀 야권이 똑바로 해라. 야당이 똑바로 해라. 예.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고 정권교체 비전을 가져와라. 정권교체로 나아가봐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겠죠. 호남민심이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은 저렇습니다만 결국은 나중에 가면 그래도 정권교체에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정치 세력에게 힘을 몰아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고 결국은 내년 2월 뭐 3월 초 이렇게 되면 예. 야권 지지자들이 야권이 통합해서 힘을 합쳐서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으로 가라. 이런 강력한 요구가 제기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예. 당원과 지지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외면할 수 있는 이런 헤라클레스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럼 좀 정치 경험이 지금 부족하시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판단이 약간은 좀 서툰 면이 있어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세요? 아니요, 뭐 이렇게 했을 수 있겠죠. 그런 연대의 문을 열어놓으면은 뭐 그런 생각을 안철수 의원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하는데 뭐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뭐 2달 후, 3달 후를 정확하게 예측할 능력은 없습니다만 예. 어쨌든 야권 지지자들의 강력한 요구가 분출할 테고 예. 그것에 대해서 야권의 정치인 지도자들은 예. 응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응답할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런 문은 열어놓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물론입니까? 그건 뭐 당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당의 총선 정책을 만드는 분 이목희 정책위 의장. 안철수 신당으로 옮겨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제 4명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호남 지역 의원들이 대부분인데 네. 김동철 의원이 탈당하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호남에서 앞으로 연쇄 탈당이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탈당이 대규모로 일어나기는 어렵다. 어떻게 그렇게 한 자릿수 또는 10여 명 정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예. 어쨌든 좀 강력한 지지를 받는 정치 세력 속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가 일정하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전망을 지금 뭐 분명하게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여 명.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예컨대 이러저러한 공천 등에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확실하게 아니다. 이런 것이 입증되면 또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선 그렇게 대규모 탈당이 일어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으로까지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긴 하던데요. 호남 넘어서 그러니까 10여 명 이상이 될 거다. 수도권까지 갈 거다. 수도권은 뭐 호남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 민심이라는 게 야권이 단합해서 똑바로 해서 정권 교체로 가라 이런 민심일 텐데 수도권이라는 것은 더더욱 힘들겠죠.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어쨌든 간에 저는 안철수 신당이 어떤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새정치민주연합보다 지지율이 높은 상황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네, 그것은 제가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지자들의 무슨 지역
지역별, 계층별, 예. 세대별 구성으로 볼 때 그렇다. 아, 분석을 해본 결과 예, 그런 일은 예. 없을 거. 근데 지금 수도권 바람 얘기가 왜 나오냐면 비주류의 키맨들, 뭐 예를 들어서 김한길 전 대표 같은 분이 혹시라도 탈당을 하게 되면 예. 수도권의 김한길계가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2007년에 김한길 의원이 탈당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열린우리당이 사실은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죠. 예. 그리고 밖에 있는 구민주당 예. 이 일정한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 주도권.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말씀은 김한길 전 대표 나가는 일 없을 거다. 못 나갈 거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 뭐 전 그렇게는 속단은 안 합니다.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예.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김한길 의원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 뭐 나갈 것이다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고민이 많을 것인데 예, 예. 그때와 같은 그때는 김한길 의원과 함께 탈당한 분들이 20여 분 됐습니다. 그랬죠. 그런 상황은 현재 조건으로 볼 때 오기 어렵다, 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한길 전 대표는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설사 탈당이란 선택을 그분이 한다 하도 그때처럼 대규모 연쇄 탈당 따라 나가는 일은 없을 거라는 분석. 그리고 저는 김한길 의원이 어쨌든 우리 당을 만들고 갖고 온 분인데 그런 짙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탈당이라는 이런 결론을 내시진 않을 내리기가 거라. 어려울 것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목희 정책위 의장이 워낙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나오신 김에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뭐냐면 김한길 전 대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문재인 대표 사퇴하고 비대위 구성해야 된다. 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십니다. 근데 이 제안이 문 대표의 선택지 안에 들어 있습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가는 길이 지금 당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의 실정에 맞서서 당의 색깔을 분명히 해서 투쟁해 가야 한다. 그것과 함께 나온 혁신안들이 있습니다. 혁신이가 만든 안이 있고 안철수 의원이 제기한 안도 있습니다. 있죠. 이 혁신안으로만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프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컨대 공천관리위원장도 선임해야 되고 위원도 선임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노력들을 해가고 이런 노력들이 끝나면 총선 지휘부를 새롭게 구성해야 하고 총선 지휘부를 그 총선 지휘부가 중심이 돼서 야권의 통합과 연대를 위한 노력을 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의 인프라 구축이 끝나면 총선 지휘부를 새로이 구성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표 사퇴는 들어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대표 아니겠습니까? 대표를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우리 민심의 지형이 이러이러하니 무슨 당신의 역할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 선출된 대표를 물러나라. 그건 본인이 안 하면 그건 못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문재인은 정면 돌파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이목희 정책위 의장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